한국은 코로나19 제3의 물결에 따라 서울 지역에 150여 곳의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두 투입하여 수도권의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시설 및 병상을 확보하여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다. 라며 사후 관리에도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옆나라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코리아 리포트를 창간한 마코토 편집장은 한국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극찬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는 오늘까지만 해도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한국은 전국을 다 합쳐도 도쿄보다 80명 많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감염 확대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다음 주 중으로 하루 감염자가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에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증상을 가진 청년들을 재빨리 격리시킴으로써 노인 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를 늦추려고 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일본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병상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좋은 사례를 일본이 도입하는 관계가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초기 방역을 우습게 보며 독자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다가 그들이 항상 추구해왔던 타라 입구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힘들지만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는 월등한 성적을 보이는 반면 일본만큼은 서양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마코토 편집장은 일본도 늦었지만 한국의 방역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입국 제한의 완화를 즉각 중지하십시오. 최근 한국과 일본 간에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양국을 왕복해야 하는 인원의 한정, 입국 조건을 다소 완화시켜준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게 더욱 불리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자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한국인들의 입국 조건에 대한 완화를 결정한 이유는 그만큼 일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었을 테죠. 하지만 일본의 극우 네티즌들은 그저 한국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막무가내 모습을 보입니다. 비이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러한 일본 우익 네티즌들의 입맛에만 맞는 일본 대단의 기사만 쏟아내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아레아도트에서는 무려 일본인에게는 훈련 면역이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오사카 대학 면역학 연구센터 미야사카 마사유키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로 인해 철저한 방역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하여 훨씬 안정적인 통제 능력을 보인다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마스크와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기에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 강조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BCG와 각종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연 면역이 계속적으로 자극받아 훈련 면역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아직 과학적인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라는 첨언을 하기에 이것은 오직 이들만의 뇌피셜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일본의 데일리 신초에서는 최근 도쿄에서 각종 상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의료 붕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이탈리아나 미국에 비해 훨씬 나은 환경이기에 현재 수준의 감염자 수로는 절대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강조합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술집 주인은 과거에는 지자체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따랐지만 이제는 폐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몰래 영업을 할 거라 답했다는데요. 데일리 신초에서는 최근 일본의 감염자 추이는 이미 2주 전에 정점을 맞이하여 이제는 안정화 국면에 들어갔기에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방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죠. 의사들의 코로나19 대처는 이미 숙련되었고 노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줄어들고 있으니 일본은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도 되고 오히려 상점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켜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주장합니다.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 대학원의 다카시 야스시 교수는 일본인들의 세포에는 특이한 감작 현상이 시작되어 자연 면역력이 갑자기 강화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인들은 중증 상태가 되기 전에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반년간 일본인 전체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는 전혀 없고 오직 추측에 따른 가설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미 1년 동안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코로나 방역국이라는 망상의 관성에 빠져버린 일본은 여전히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역시 일본인과 일본 지하철은 대단해 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죠. 기사에서는 일본의 전철은 사람들이 붐비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지하철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거 한국의 신천지 사태 때 5,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말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도가 뛰어난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마스크가 없으면 지하철에 타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하죠. 게다가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객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승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로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일본의 지하철은 한국의 1호선을 능가할 만큼 매일 다이나믹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우선 다음의 사진만 보더라도 일본의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본에서 찍힌 몇 장의 사진을 보면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본이라기에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지하철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집단 감염의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놀랍게도 이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말하는 농후 접촉자의 정의는 가까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당시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었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여도 농후 접촉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의 정부에서는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애초에 집단 감염의 장소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진자의 동선에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저 미상의 원인으로 감염됐다 치부하는 것이죠.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방역 구멍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그 결과 일본의 지하철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옮기는 감염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만 않으면 감염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중증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 비꼬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병상은 여유가 있는 반면 의료진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논할 때 언급하는 대표적인 수치가 남은 병상의 수다 보니 보여주기식으로 병상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만 일본의 방역은 안정적이라 속이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진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일본의 의료진들은 이번 연말이 고비라며 의료붕괴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병상마저 도쿄에서는 부족하다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의료진을 투입하면서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가 내각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라면 의료진들을 강제로 차출할 계획까지 있다는 발표를 하여 자국의 의료 여력을 전혀 파악도 못하는 우둔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의 의료조사 업체 에어피니티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방역이 후진국 수준임을 알아가고 있는데 일본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신승리에 도취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최근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이 선수에 대해서 재미있고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던 만화방, 추억의 장소죠. 저도
친구들과 함께 만화방에서 무협 만화를 보고 짜장면과 라면을 시켜 먹으면서 밤을 지새우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하여 아주 가끔 퓨전 만화 카페가 아닌 몇 남지 않은 구식의 만화방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오늘날의 만화 시장은 종이로 된 만화책보다 웹툰이 차지하는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의 만화계는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세계 곳곳에서 흥행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웹툰은 웹소설로 시작해 웹툰으로 제작되었고 그 인기로 인해 단행본까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누적 매출액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K-웹툰의 선두주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과 영미권에서 연재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누적 조회수가 4억 건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특히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만화 시장을 가진 일본의 경우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의 피코마가 지난 7월 월간 기준 일본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빅게임 부문 앱 통합 매출 1위에 올랐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 2019 올해의 웹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만화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데 이 플레이어들은 전투를 거듭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지만 개개인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상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만화의 주인공인 성진우는 다른 플레이어와는 달리 그 한계점이 없어 전투를 치를수록 계속 레벨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화의 제목과 같이 나 혼자만 레벨업인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최강은 아니지만 전투를 계속 치르다 보면 혼자만 한계점이 없는 그는 언젠가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추억에 빠지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고 옆길로 빠지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 왠지 누군가와 닮지 않았습니까?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처음 입단했을 때 그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레벨업하여 명실공히 토트넘의 에이스로 우뚝 올라선 지 오래였고 이제는 호날두와 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최고의 활약으로 우리 국민들의 밤잠을 잊게 하고 감동을 선사해주는 바로 그는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슈퍼스타 손흥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같은 레벨업을 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레벨업 과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0년 함부르크 유스팀에서 1군 무대로 데뷔했습니다. 하노버와의 리그 경기에서 최연소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시장 가치는 2억 원이었습니다. 2011년 함부르크 1군으로 정식 데뷔를 하면서 등번호 15번을 부여받고 주전급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가치는 전년과 비교하여 무려 약 30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2012년 강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고 팀의 3대2 승리에 기여하며 시장 가치가 100억 원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13년에는 12골 2도움을 기록하고 레버쿠젠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2014년에는 레버쿠젠의 등번호 7번으로 43경기 12골 7도움으로 에이스급 활약을 하여 시장 가치가 180억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다음으로 2015년에는 42경기 12골 4도움이라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약 405억 원에 토트넘으로 이적하여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이때 시장 가치는 약 330억 원이었습니다. 이적한 첫 해인 2016년에는 준수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이듬해인 2017년부터 드디어 노력의 결실은 꽃을 피게 됩니다. 47경기 출전 21골 7도움을 기록했고 4월에는 EPL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시장 가치가 395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EPL 토트넘에 손흥민에 대한 투자는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었지만 손흥민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실력으로 안티들을 조용히 잠재웠습니다. 2018년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2골을 기록하였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우승을 하게 되면서 병역 혜택을 받아 시장 가치가 큰 폭으로 올라 66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2019년에는 런던 풋볼 어워즈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48경기 20골 9도움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으며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의 영광도 안게 됩니다. 이때 시장 가치는 무려 1,055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4월 들어 시장 가치가 약 850억 원으로 하락했는데 손흥민의 레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선수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부터 맹활약을 펼치며 10월에는 다시 시장 가치가 1,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시장 가치로 알아본 손흥민의 레벨업 과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벌리 전에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아 한 골을 추가하면서 시즌 10골, 27일 기준 EPL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킹 오브 더 매치로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 스포츠 전문방송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에게 각 8.17점과 8점으로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9경기 만에 10골을 넣고 있는데 이는 전성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득점력과 비슷한 페이스입니다. 토트넘은 1대0으로 승리한 뒤 구단 트위터를 통해 결승골 주인공인 손흥민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월요일 밤 어려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서 기쁘고 무엇보다 승점 3점을 쌓아 행복합니다. 라고 승리 소감을 전하며 이제 다음은 유로파 리그입니다. 가자 스퍼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편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게리 네빌은 이 경기 후에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저평가 선수입니다. 정말 엄청난 선수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상대팀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선수입니다. 라임 스털링,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은 이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에 있어도 지금 같은 활약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된 월드 클래스 의견에 세기를 박았는데 지난주 무리뉴 감독에게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냐는 질문이 있었다. 난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바로 역대 EPL 골 합작 순위입니다. 요즘 케인이 손흥민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둘의 콤비 플레이는 이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역대 EPL 골 합작 순위에서 첼시의 프랭크 램퍼드와 디디에 드록바의 36골에 이은 29골로 아스널의 티에리 앙리와 디디에 드록바, 맨시티의 다비드 실바와 세르히오 아게로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은 이 기록을 넘어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27일 기준으로 7골만 합작하면 공동 1위에 올라서고 8골을 합작하면 단독 1위에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시기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둘의 합작 플레이를 보면서 BBC는 최근 몇 년간 손흥민과 케인은 좋은 호흡을 보여왔다. 하지만 올 시즌은 그 수준이 거의 텔레파시에 이른 것 같다라며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인 케키사카는 토트넘의 승리 소식과 함께 시즌 시작부터 호조를 유지하는 손흥민, 현재 공식전 4경기 연속골 중이며 29일 열리는 UEFA 유럽 리그의 엔트워프전에서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라며 긴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수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언젠가 일본에도 이런 선수가 나타났으면 기쁘겠어요. 손흥민의 포지션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라고 생각한다. 프리미어에서 득점 랭킹 선두에 있을 때의 대단함. 이대로 계속 간다면 발롱도르 후보에도 들어가는 수준이야. 현재의 최고만 아니라 아시아 역사상 최고인지도 모르지. 미나미노, 쿠보, 힘내. 아시아라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월드 클래스로 평가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의 다에이가 월드 클래스의 포워드라고 아시아에서는 알려졌는데 손흥민은 그런 정도가 아니네. 이제 월드 클래스 중에서도 탑 레벨. 한편으로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보더라도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